자, 제일 처음에. 자, 제일 처음에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웁니다. 자, 거듭 제곱은 사실 여기는 사실 중학교 내용의 복습이에요. 다 잘 받았어.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지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지수라고 하는 기호 체계가 만들어진 이유가 어떤 똑같은 아이를 n번 곱했을 때 간단히 쓰기 위해서 a의 n제곱이라고 썼어요. 맞지? 그건 중학교 내용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n이 a를 곱한 횟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에 있는 범위는 자연수였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저 지수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는 자연수였어. 왜? a를 n번 곱했다는 거니까. 태초의 시작은 이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아이를 우리는 미시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렇게 거듭 제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얘네들이 어떤 성질들을 만족시키는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m제곱. 자, 중학생 때 배웠던 거니까 빨리 갈게요. 나누면은 실제로는 a의 n제곱 분의 a의 m제곱이니까 만약에 이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a가 n번 곱해져 있다는 이 덩어리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럼 약분될 수 있겠죠. 같은 a가. 그러면은 우리가 a의 n-n제곱이라고 써주기도 하고 m의 숫자가 클 때 그 다음에 1이라고 나오기도 해. m과 n이 같을 때. 그 다음에 a의 n-m 분의 1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m보다 n이 클 때. 중학생 때도 했던 거란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성질이 뭐냐면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a의 mn제곱. 지수끼리 있는 가로 바깥에 있는 이 숫자는 곱셈으로 처리한다. 맞죠?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분수도 마찬가지. a분의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에 a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단 말이지.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학생 때 배웠던 거고 이런 아이들은 보시다시피 지수는 자연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1보다 큰. 그 다음에 이 밑은 전체 실수였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보고. 그러니까 어떠한 실수라도 자연수 제곱은 다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거듭 제곱의 형태지,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형태 한번 볼게요. 일단 얘네는 복습을 한 거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수1 내용인데, 자 보세요. 거듭 제곱근 x제곱을 해서 3이 되게 하는 이 2차 방정식을 한번 봐봐. 제곱해서 3이 되는 이 x,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x를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해낼 수 있었어요. 맞죠?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런 아이들을 3의 제곱근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3의 제곱근. 그 다음에 그 중에 개중의 양수인 이 아이는 3의 제곱근 중 양수. 다시 말해서 3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불렀고, 그럼 이 친구는 3의 음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명칭들이 좀 달랐단 말이야. 기억나죠?
그다음에 3의 양의 제곱근. 그 중에 이 양의 제곱근만은 특별히 제곱근 3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이게 중학교 때 내용이에요. 제곱을 해서 3이 되게 하는 이 아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라고 하는 이 기호를 도입하고, 이 루트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는 얘는 누구야라 하면 제곱하면 3이 되는 숫자란 말이야. 실수였단 말이죠. 왜? 제곱해서 3 되는 거. 실수니까. 근데 제곱해서 여기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 실수 범위에서는 없는 거죠. 맞니? 그래서 뭔가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여기 있는 게 이게 3이면은 실수 중에서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음량을 나뉠 수 있고, 양수, 음수 이건 다 실수 범위에서 하는 말이야. 알겠니?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내가 음량을 구분할 수 있고, 그 중에 양수인 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줬단 말이죠. 자, 조원아 졸지 마라. 그렇다면 x의 n제곱을 했더니 3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우리는 그냥 제곱만 해서 3 되는 거 말고 n번 제곱해서 3이 되게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고 싶다고. 사람들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했죠. 응? 단순히 제곱이 아니고 n번 제곱해서. 혀가 써라. 이 흐름을 봐봐. 흐름을 읽으려고 해. n번 제곱해서 3이 되는 이 아이 봐봐. 교영아. 자, 보세요. n제곱해서 3이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곱해서 3 되는 건 2개가 있어. 그럼 n제곱해서 3 되는 건 몇 개 있을까? 자, n차 방정, 이거 결국 n차 방정식 푸는 거잖아. n차 방정식의 근들은 기본적으로 n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니? n차 방정식의 근들은 n개 있다고 알려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실수인 것들이에요. 실수인 것들. 그러니까 n제곱해서 3 되는 것들 중에는 실수인 거, 다시 말하면 실근인 거, 또는 허수인 거. 실수인 거하고 허수인 것들도 있겠지만 내가 그 중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거는 실수다 이 말이야. 실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 근 같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자, n제곱해서 3 되는 거 n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n이 2 이상의 짝수인 상황과 n이 3 이상의 홀수인 상황. 1일 때는 굳이 생각하지 않겠다고. 왜? x는 3이니까. 알겠니? 자, 지금 보세요. x제곱은 3이 되게 하는 그 x들은 실제로는 y = x제곱을 그려놓고 y = 3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려놨을 때 만나는 교점이 2개가 있고, 이 교점에 x 좌표가 하나를 루트 3이라 했을 때 나머지 하나는 x제곱 자체가 y축 대칭이니까 부호가 반대라서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런 구조가 있던 거야, 사실. 그럼 우리가 이 과정을 여기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n제곱해서 3 되는 것들을 내가 한번 찾아보자고, 표현해보자고. 그러면 짝수일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y 좌변에 있는 y = x의 n제곱하고 우변에 있는 y = 3하고 이걸 내가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y = x의 n제곱은 짝수 제곱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2차 함수처럼 생겼다고. y축 대칭인 것처럼.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y는 x 4제곱 이렇게 생겼고 6제곱, 8제곱 다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렇게 세워져 있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개형만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y = 3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y = 3은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 이 두 점을 뭐라 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교점 중에 하나 양수인 이 친구. 이 친구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n제곱해서 루트 3이라고 했던 것처럼 얘네는 n제곱해서 3되는 근이니까 n제곱해서 3이 되는 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읽어줄 때는 n제곱근 3이라고 해주면 된다고. 알겠니? 또는 저 아이하고 똑같은 그 표현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죠. 3의 양의 n제곱 그러면 보세요. xn제곱은 y축 대칭입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이만큼의 이 거리가 여기에서 만나는 이 거리하고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 만나는 이 i는 마이너스 n제곱근 3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두 개가 있네.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n차 방정식의 근 자체인 n제곱근 3의 n제곱근들은 기본적으로 n개 있어. 이 x는 기본적으로 n개 있단 말이에요. n개. 그런데 실수는 두 개밖에 없잖아. 여기 있는 것들은 실수에 대한 표현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뭐냐? 다 허수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존재성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 굳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계산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 두 개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고를 확장해 보자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3이 아니고 x의 n제곱을 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고자 하는 이 3의 값을 마이너스 1로 한번 바꿔보자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범위는 지금 짝수일 때만 놓고 보는 거잖아. 그럼 x의 n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y = 마이너스 1을 그어봐.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하고 y =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하고 실제로 만나는 교점이 없어요. 실근이 없어. 알겠습니까? 아, 결국에는 x의 n제곱 일반화 시켜버리면 x의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것들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a가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 즉 실근의 개수가 변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홀수는 안 그려봤지만 짝수일 때만 놓고 봐도 내가 되고자 하는 대상이 양수면 실제로 만나는 게 두 개 생성되고 음수면 만나지 않아요. 그럼 다 허근이야.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밖에 없는 거죠. 그 0은 다 중근이에요. 알겠니? 자, 홀수인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홀수인 상황을 하고 하나를 합쳐볼게. y = x의 n제곱은 이렇게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y는 x 세제곱, y는 x 5제곱, y는 x 7제곱처럼 이런 아이들은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x의 세제곱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27이지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27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거리가 같은 하지만 함수값의 부호는 반대인 이런 원점 대칭인 함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마찬가지로 3일 때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y 이퀄 3을 뒀습니다. y 이퀄 3을 그어봐. 만나는 게 몇 군데입니까? 하나인 거죠. 하나. 이런 아이를 뭐라고 하면 될까?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n제곱근 3이라고 해주면 된다. 알겠니? 하나밖에 없어. 홀수 제곱근은 실수인 게 무조건 하나야. 왜? 마이너스 1도 한번 꺼볼게. 마이너스 1 꺼었어요. 만나는 거 하나죠. 그럼 얘는 뭐라 하면 될까? 얘는 보세요. n제곱근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돼. 중요한 거 뭐냐? 여기 앞에 부호가 플러스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마이너스 n제곱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음수일, 홀수일 때는 n제곱근 마이너스 1 자체가 음수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것 중 실수이네 이거든요. 정확한 의미가.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내 중에 실수이네.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알겠니? 이 자체로 음수란 말이야.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플러스 1로 바뀐다고. 그럼 그렇다 해가지고 항상 음수가 올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라고. 이게 앞에 있는 숫자가 n이 짝수가 돼버리면 여기 음수가 되면 또 허근으로 빠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n제곱근 같은 걸 따질 때는 이 n이라고 하는 게 홀수냐 짝수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니네가 그걸 확인하면서 봐야 된다고 얘들아. 문제 풀 때. 왜? 아, 좀 달라지니까. 왜 달라져요? 아, 그래프 개형이 다르게 생겼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를 하면 x의 n제곱을 해서 a가 되고자 하는 이걸 봅시다. 즉,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x들은 쉽게 얘기하면 a의 n제곱근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n개 존재합니다. 알겠니? n개 존재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n개들 중에 실수 파트가 있고 허수 파트가 있다고. 나뉘어져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이 실수 파트들인데 얘네들은 만약에 실수를 한번 딱 생각해 봤을 때 n이 예를 들어 n이 2k냐 n이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다. 2k 마이너스 1이 k는 자연수고요.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봤을 때 표를 보시면 되고자 하는 이 a가 양수면 짝수일 때 짝수 제곱근일 때 짝수 제곱을 해서 양수가 되고자 하는 그 실수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풀마로서 2개 존재합니다. 무조건 2개야. 무조건 2개. 맥시멈 2개야.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이면 0 하나밖에 안 준다. 한 개. 0. 그 다음 되고자 하는 대상이 음수가 돼버리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2k-1이면 우리는 홀수일 때는 되고자 하는 대상이 홀수 제곱을 해서 양수가 되고자 한다. 그냥 n제곱근 a다. 플러스 n제곱근 a다.
0일 때는 1개. 역시 마찬가지로. 이 0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뭐 개수로만 따지면 이건 2개. 1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n제곱분 플러스 n제곱분. 이해됩니까? 현우지는 마이너스 밖에다 빼고 A를 양수라고 썼는데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 N 루트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N 루트 3으로 해서 바꿨는데 괜찮은 거예요. n 루트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N 루트 3으로 바꿨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거를 마이너스 n 루트 3으로 했다고? 네. 아니 홀수면은 뭐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랑 생각해봐. 이 자체가 음수라고. 어차피 홀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3단 말이야. 알겠니? 아무 상관없죠. 이 A 자체 그거는 기교야, 기교. 마지막에 계산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 A 자체가 음수일 때 이 자체로 존재하잖아. 이 자체가 니네가 약간 이 시기쯤 되면은 루트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 루트 마이너스 4 보면 그냥 발작하면서 루트 4i 뭐 이지랄 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홀수 제곱일 때, 홀수 거듭 제곱분일 때는 이 음수 자체를 인정을 해주란 말이야. A가 음수일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현우제를 들먹여? 자, 그 다음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여기는 이 판 지웁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거듭제곱근이 뭐냐? 우리가 방금 배웠던 n제곱근 A 이런 것들이 바로 A의 n제곱근인 거죠. 이런 거를 거듭제곱근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성질과 법칙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예외를 빼줘야 돼. 예외를 빼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A의 음수를 인정해버리면 n도 홀짝을 나눠야 돼.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는 n의 자유를 부여하고 A를 양수일 때만 생각할게. 알겠습니까? n이 음수를 인정해버리면 이 A의 음수를 인정해버리면 n이 홀짝일 때 나눠서 생각해야 돼. 물론 홀수일 때도 얘가 음수고 얘가 홀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이 다 그대로 성립해. 왜? 어차피 실수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A가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그리고 M에는 홀짝 상관없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성질들이 성립하는지 보자는 거야. 알겠니? 자, 항상 수학을 처음에 니네가 공부를 할 때 교과서에서 나와있든 뭐 누구한테 배우든 간에 혼자 공부를 하든 간에 뭐뭐일 때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니네가 기억하는 건 이것만 기억해요. 응? 이 결론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아, n제곱근 n루트 a 곱하기 뭐 n루트 b가 n제곱근 ab가 되더라. 이 결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면은 수학에 대해 깊이가 커지려면은 이 조건을 주목해야 돼요. 왜? 어려운 문제는 조건을 비틀어요. 어려운 문제는 조건을 비트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가야 된다고. 특히 수원수투로 넘어가면 더 그게 중요성이 커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되는데 우리는 양수일 때만 생각해 보자고. 자, 첫 번째.
뭐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루트처럼 곱셈을 처리해 주면 되는데, 처리해 주려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같아야 돼. 숫자가 같아야 단순히 곱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분수 계산에서도 이 거듭제곱근을 담당하는 이 n이 같으면 우리가 하나의 분수로 크게 b분의 a라고 처리해 버릴 수가 있다. 결국 쉽게 얘기해서 세제곱근 5가 있고 분모에 세제곱근 15가 있으면 얘는 세제곱근 15분의 5라고 해서 그냥 세제곱근 5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나의 분수로, 그러니까 제곱근으로 퉁쳐줄 수 있다고. 됐니? 이게 안 될 때가 있었죠. 근데 언제죠? 허수일 때는, 이게 안 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여기서 나오진 않겠지만 허수일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할 때 마이너스 루트 ab가 생길 때가 있었잖아. 언제였죠? 둘 다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는 양수로 만들어주고 i 하나 빠지고 마이너스 붙여주고 i 하나 빠지면서 i 제곱이 마이너스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실수 범위만 하고 있는 거라 니네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계산을 그대로 해주면 된다고. 중요한 건 뭐다? 숫자가 같을 때. 알겠니? 자, 그 다음 n제곱근에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하고 같다. 즉 n제곱근 a의 n제곱근 a를 n번 곱한 거는 여기 있는 m제곱이 이 안으로 뚫고 나와서 여기 밑에 붙어 있는 거랑 같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돼요? 의미가 동등해. 의미가. 잘 봐. 이 아이는 좌변에 있는 것은 n제곱근 a를 n번 곱하면 좌변에 있는 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 아이 제 같은 경우는 좌변 우변에 또 n제곱을 해줘봐요. 여기에 n제곱을 해주면 여기 n제곱근 a가 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n제곱을 만나버리면 a로 빠져버리게 되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미리 말한 건 아니지만 거듭제곱근의 본질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 5제곱근 2 같은 경우는 5번 제곱하면 2가 나오는 애인 거야.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n제곱근이 있고 n제곱을 만나면 그냥 a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결론은 a의 m제곱이 나와.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n제곱하면 a의 m제곱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같다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m제곱이 루트를 뚫고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 m제곱근의 n제곱근 a가 n제곱근 a와 같고, 여기 있는 숫자가 바깥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숫자를 조작해 주는 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해가지고 하나의 제곱근으로 만들어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이 친구에다가 좌변 우변에 m제곱을 해주면 이 껍데기 하나 날라가고,
또 n제곱을 해주면 껍데기 날라가서 a만 남고. 결국 이 친구한테 mn제곱근 해주면 결국 a만 남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어떤 특징은 뭐 4제곱근에 5제곱근에 2 같은 것들은 20제곱근이랑 같다는 거죠. 결국 4제곱근 안에 5제곱근 2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니까 결국 얘네 같은 경우는 20제곱을 해줘야 2가 나오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둘 다 플러스 1대를 보고 있는 거니까 같단 말이야. 그래서 m제곱근에 n제곱근 a는 합쳐져서 mn제곱근 a라고 해줄 수 있어. 그다음 마지막으로 3m제곱근 a의 3n은 m제곱근 a의 n제곱하고 같다.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이 거듭제곱에 있는 숫자하고 거듭제곱근을 담당하는 이 숫자와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의 거듭제곱하고 공통 인수가 있으면 약분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약분 처리. 알겠니? 왜냐면 결국 이 아이를 3m 제곱한다 해봐. 자료 두면. 그럼 얘는 a의 3n 제곱이 남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a의 3n 제곱이 남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 버리면 pm 루트 a의 pn은 결국 루트의 m제곱근 a의 n하고 즉 겹치는 숫자가 있으면 약분 처리를 해버리면 되고 또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똑같이 배수를 해주면 돼. p배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즉 뻥튀기를 해주고 싶으면 뻥튀기도 할 수 있고 겹치는 게 있으면 약분까지 해줄 수 있다. 약분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거듭제곱근 형태는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면 지수의 분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약분이 일어나요. 다 잘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뻥튀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됐니?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보세요. n제곱근 a가 n제곱근 a에 n제곱을 해주면 n제곱근 a에 n제곱을 해주면 a가 나옵니다. n제곱근 a에 n제곱을 해주면 a가 나와. 됐니? 그런데 이거는 이 범위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 범위에서 하는 이야기. 만약에 생뚱맞은 어떤 문제에서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아. A의 범위를 모르는 상황이야. 그런데 n제곱근 A, 만약에 어떤 n제곱근 A의 n제곱을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바깥에 그냥 들어왔어. 상관없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 n이 알고 보니까 짝수야. 그러면 그냥 a라고 해주면 안 되고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는 거. 왜? a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알겠니? 마치 루트 3의 제곱은 당연히 3이야 라고 하지만 루트 x제곱은 우리가 x라고 해주면 안 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절대값 씌워줘야 된다고. 절대값. 그 다음에 x의 범위에 따라서 부호를 구별해줘야 돼. 우리가 a의 범위를 알고 있다면 n제곱근은 n제곱을 만나면 a로 나옵니다. 근데 a의 범위를 모르고 심지어 얘가 짝수야. 얘가 홀수면 그냥 깔끔하게 a예요. 홀수 제곱근일 때는 음수든 양수든 인정해주거든. 다시 말하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냥 없애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내제곱근 뭐 a의 내제곱은 그냥 a라고 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값 a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 내제곱근 마이너스 2의 내제곱도 2라고 해줘야 되거든. 알겠니?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안에가 있는 게 음수면 그냥 그대로 그 문자를 달고 나면 안 된단 말이야. 어쨌든 양수를 유지시켜줘야 된다고. 절대값 x가 x일 수도 있어. x 자체가 양수면 절대값 x가 x야. 근데 x 자체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x가 양수란 말이야. 근데 절대값 자체가 양수인데 얘가 갑자기 음수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절대값 x가 양수인 걸 유지시켜주려면 x가 음수일 땐 마이너스 x를 해줘야 음수잖아. 양수잖아. 마이너스 2가 2로 바뀌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문제 속에서 만났을 때는 내가 지금 계속 저 a가 양수다 이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어떤 문제에서는 a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n제곱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다르단 말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n제곱 만나면 안에 있는 게 튀어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그 외에는 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법칙들을 성립한다 보면 돼. 자, 조금만 잠깐 문제 한두 문제 풀어보고 시작. 자,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좀 봐봐. 한 장 넘기면 마플 개념 익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네가 명색이 그래도 한번 보내드린데 선생님이 모든 예제를 다 안 풀어줘도 되겠지. 내가 예를 들어 아예 처음 하는 반이면 선생님이 월수금 반에는 그냥 0번 한 애들만 모아놓은 반임이거든요. 그럼 내가 다 풀어줘. 거기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어느 정도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 개념은 꼼꼼하게 듣더라도 이런 예제들은 안 풀어줄게요. 알겠죠? 예제는 안 풀고 차라리 뒤에 있는 뭐 제일 뒤에 보시면 뭐 노멀, 베이직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마플에는. 차라리 이런 부분을 좀 풀어줄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기본 문제는 다 숙제가 될 겁니다. 자, 차라리 27페이지에 35번 한번 보세요. 아씨. 여보세요? 네. 차 빼달래요. 자, 일단 35번 한번 보자. 35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n이 2 이상의 자연수야. 오케이, 홀짝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기억 보세요. 홀수면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n제곱근 x. 맞네요? 맞죠? 홀수면은 실수인 거 그냥 n제곱근 x인 거야. 지훈아,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자체의 존재를 일단은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 니은 n의 값에 관계없이 실수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존재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n의 값에 관계없이 실수 x의 n제곱 아니지 틀렸네. n이 홀수면 n이 짝수면 실수 x가 음수가 돼버리면 그 아이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없잖아, 그지? 틀렸네요. 디귿 n이 짝수면 양수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건 2개다. 맞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거야. 그러면 차 잠깐 빼고 오는 동안 14페이지에 마플 개념 익힘 2번 이거 계산하는 거 한번 이나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제일 위에 있는 예제 14페이지 해보지. 300원 하고 쉬는 시간 충분히 줄게.